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 많으신 분입니다. 허은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허은하 의원님이 되게 인기가 목이 메이시죠. 네, 목이 메네요. 자주 나오십시오. 네, 남매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때 김용남 의원님이 정하셨는데 무슨 새터민? 남매라고? 새터민 남매? 네. 전학 왔다고 그냥 하라 그러더라고요. 전학생. 전학 왔다고. 뭐 하나 정하세요, 두 분. 네, 하나 정하셔가지고 네이밍 하면 전학보다는 조금 큰 일 아닌가요? 예, 전학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남매로만 우선 예, 남매 좀 탈북 남매 이런 표현도 한때 쓰셨는데 좀 지금 한반도 분위기가 살짝 무르익고 있어서 새터민이 좋은 것 같아요. 새터민이 좋은 것 새터민. 같아요. 예, 정동영 장관이 지은 이름인데 새터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게 광고를 소개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제품은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꽤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 분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틀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장은 괜찮으신가요? 네. 뭐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한번 먹어봐야 될 것 네.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남다르게 이번 정상회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께 한미 정상회담 총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선방했다. 선방했다.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역대 정부 최대의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황당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 남아공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한번 보세요. 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뭐 폭탄이지 폭탄. 네.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죠.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은 상호 관세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 3,500억 불 관련해서 다 문서화가 이루어진 건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서로 사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용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가지 폭탄은 남아 있으나 한미 정상회담 그 연출 자체는 어떤 그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다 정말. 예. 잘 됐다. 네. 왜냐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였다. 그 직전에 폭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폭탄 터졌죠. 예, 큰 폭탄 터졌죠. 폭탄 쳤어. 예. 이거 뭐야 또 했는데 잘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답게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미 정상회담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때이기 때문에 첫인상 초두 효과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진짜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뭐 보수 언론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썼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
잼며들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네, 트럼프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잼며들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한미 예.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진짜로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연구를 진짜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국익 차원에서도 놓치지 않는 걸 놓치지 않게 하면서도 자존심은 세우지만 그래도 배려할 건 배려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네. 작전이 네.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 하나하나도 너무 진짜 신경 많이 썼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또 팀워크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팀워크도 진짜 너무 좋았던 좋았어서 것 같고.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인상이 한번 결정되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에이펙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왔을 때 또 다른 또 그 만족감을 준다면 관계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략에서 가장 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지 이게 사실 영업이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네. 영업사원처럼 뛰셔야 되는데 갑자기 1호 영업사원 생각나네.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그 문을 열어서 내 발을 들이미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세웠나라는 걸 봤을 때 다른 영업사원이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경계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안 당할까? 네. 그 입장에서만 고민해서 저 사람은 악마야. 하지만 난 당하지 않고 어떻게 요런 입장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참 정말 위대하다. 예. 너 국익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예. 그걸 난 너 인정해. 예.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네가 제일 잘하니까 예. 한번 평화를 만들어봐. 그렇죠. 내가 페이스메이커 돼줄게. 이 전략 그렇죠. 예.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었어요. 정말 우수한 예. 전략이었다고 피스메이커, 생각하고. 페이스메이커가 엄청난 전략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가 예.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생각하신 거라고 하는데 어.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저도 한번 잼며 들어서 사실 그래요? 뭐 김용남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잼며 들어서 언제 잼며 드셨습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네. 약간 잼며 드는데 저는 막 조심했죠. 아니야, 어. 더 이상 잼며들면 안 돼. 안 돼, 그때는 빠져들면 안 돼. 제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 제가 그쵸, 당 당대표셨으니까. 대표였으니까 아니야, 이랬었는데 두 번째 이제 개혁신당으로 오셨을 때 예. 그때 1시간 대화하면서 와 이분은 진짜 같이 일해보 끔찍하다. 다시 보게 되면서 연구하게 되고 보게는 되더라고 확실히 그렇게 그랬군요. 되면 그 후에 이렇게 제가 사실 그 만났을 때는 이런 개헌이 있을 거라고 계엄이 있고 예.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만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를 볼 때도 우선은 믿게 되잖아요. 예. 초도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한미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데서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언제 잼며 드셨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든지 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점만 주로 보이고 그 점만 보는 거잖아요. 예. 약점도 있죠. 모든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근데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 점만 자꾸 보이면 이제 애정이 싹 트는 거지. 남녀간에도. 그러다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다른 면도 보이면 깡통하는 건데 저는 대선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그건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도 완전히 일치하는 생각이었고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건 들어보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견적이 나오죠. 예, 누가 써준 거 뭐 이렇게 공약 있고. 발표하는 거하고 맞아요. 본인이 충분히 알고 경험으로 체득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개혁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얘기한 거는 네. 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찐이다 저거는. 찐이다. 예. 그 좋은 면이 눈에 들어오고 그 점만 자꾸 보이면 이제 애정이 싹 트는 거예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근데 대통령한테.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 취재를. 근데 이게 가면서 왜 과거사 발언 안 했지? 왜 요미우리를 제일 먼저 선택했지? 뭐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포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아침 모든 조간이 일제히 보도한 것처럼
조선일보는 김씨 왕조라는 표현을 썼던데 김씨 왕조 45년 만에 다자 외교 무대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뭐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쭉 브리핑을 했어요. 알고도 안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양무진 그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 간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 안 오는 선택을 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고 우원식 의장이 가는 방식으로 선택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포석들이 있는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2시간이면 저렇게 그러니까. 잼며들게 되고 뭔가 오해가 불식되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여야 간에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참 서글프다. 왜 공식적으로 뭐 문서가 보내야 되나? 공문 보내야 되나?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만나는데 공문 플레이 했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네. 공문 보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서 빵 터졌는데 기자들 사이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로 안 만나겠다는 것은 아니고 네. 이번에 본인의 몸값을 한껏 올리겠다는 그렇죠. 건데 제가 몸값 보기엔.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만남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같이 보는 거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 빼고 나하고 대통령 둘만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 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의원이 이게 배지 단지 딱 3년 된 분인데 이게 뭐 한 4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고루하지만 네. 본인이 주장하는 만남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YS가 대통령 할 때 DJ 총재와 만남. 네, 네. 이런 식의 영수회담. 그러니까 이 대등하게 만나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건데 네. 글쎄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나서 여당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여당 대표를 빼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뭘 논의해요? 아니 어차피 국회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되는데. 시스템인데 지금 예. 그것도 그러니까 실익이 오히려 없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 3년 한 분이 30년 한 사람 정도의 권위 의식을 갖고 있어 내가 보기에. 예. 말씀 주세요. 고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예. 지금 뭐 좀 아시죠 그분을? 그렇죠. 예. 같이 21대 때 같이 그분이 하셨죠. 재보궐로 들어오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출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년 만에 당 대표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장사도 하고 싶고 또 당원 눈치도 보이고 네. 결국은 근데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랑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잼며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러다가 나도 잼며든다. 그런 생각도 장동혁도 잼며든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장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빨려들까 또 봐. 당원들이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절대로 그 여당과의 얘기에서는 웃질 않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예. 예전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상당히 부드러웠던 면이 있어서. 아니, 진보지 기자들하고도 가깝고 사실은 민주당에도 놓고 했던 어디로 갈까 네, 할 맞아요. 때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저분이 진짜 장동혁 맞아? 이런 그 장동혁이 이 장동혁이 맞아? 진짜 그 이렇게. 생각이 들 예. 정도였는데 예. 기존에 저도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보고 왔었고 만나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예. 했었던 또 유일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국의 그 대통령도 예. 사실은 만나면은 또 다른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분명히 가능할 만한 요인들을 제가 분석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만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둘이서 되게 잘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트럼프한테 엮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아 이게 역시 기우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어쩌면은 트럼프보다 더 좀 뭔가 협상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잼며든다. 네, 3년 된 사람과 예, 그렇죠. 지금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통령까지 왔을 때 그 구력을 이겨낼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다. 그런데 욕심내고 단둘이 만나자라고 지금 투샷을 원하잖아. 지금 아마 고민이 엄청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길 영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날 품으면 그렇죠. 대통령이 된다. 진짜 그건 좀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당 대표로서 어떤 행보를 하는데 대단히 제약적일 거예요. 전환길에게 도장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렇고 사실은 친윤 세력에게 등에 업혀서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만의 능력으로 대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남의 등에 업혀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대표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제 뭐 두 가지 여론조사가 오전에는 미디어 토마토, 그 다음에 오후에는 KSY, 그러니까 오전에 나온 거는 많이 떨어져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울했어요.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KSY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반색하다가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 56%에서 이번 주 59%로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35%에서 30%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요인이 뭐냐? 긍부정 평가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후 외교가 17%가 올라서 21%가 외교 분야의 성공을 굉장히 꼽았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 분야가 12%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다 58%, 그렇지 않다 23%, 그리고 주변국 정상 호감에 대해서 이시바 호감 27, 비호감 57, 트럼프 호감 24, 비호감 67, 시진핑 호감 10, 비호감 76, 푸틴 호감 4%, 비호감 88. 우와. 전반적으로 비호감 지수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44, 그리고 국민의힘 23, 무당층 25%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찬성 42, 반대 38. 경제에 긍정적이냐? 긍정적 영향 31, 부정적 42, 영향 없다 10%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싶으니 조속히 자리를 마련해달라 부탁했고요.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좀 발휘해달라 부탁했고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씨앗이라도 빌려서 농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이 지지율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상적이죠.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펼치고 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일 수 있는 미국과의 정상 외교를 펼치고 오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야죠. 그렇죠. 정상 외교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유일한 예외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어. 거기는 진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져. 진짜. 매번 사고를 치니까. 신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이죠. 뭐 인사 문제나 뭐 사면복권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네. 정상 외교를 펼치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하는데 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 대표자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다음은 몇 %라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다. 네. 당연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놀라운 건 어떻게 일본 수상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 대통령 호감도보다 높죠. 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를 나가면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야가 없고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가는데 부끄럽지 않고 뭔가 잘해내면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의도에는 이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또 여의도 사람들끼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외교다. 외교 부분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돌긴 했었거든요. 저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더 사실 올라도 됐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 오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예,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그 9월에 유엔 총회가 있고요. 트럼프가 내달 23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제 갈 것 같거든요. 뉴욕에. 그러면 또 한미가 만나는 것이고 10월에 또 에이펙이 있고 그렇죠. 또 12월에 한중일 회담이 일본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그러니까 외교 일정이 계속 있고 이 외교 일정 속에서 뭐라고 됩니까? 그동안 좀 다른 국격을 느끼는 회담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막 눈치 보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좀 해야 되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근데 내용상으로는 주도권을 우리가 끌고 간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숨어 있는 폭탄이 꽤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고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코어 지지층에서는 다소 갸우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규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역대 정부의 합의 내용을 계승하겠다고 한 거가 그러면 역대 정부에는 윤석열 정부도 포함되니까 그런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게 그냥 이어지는 거냐 뭐 이래서 갸우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게 이제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고 뭐 정말 형편없는 정권이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였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에 걔네는 형편없어서 우리는 걔네가 한 거는 다 무효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은 많았겠습니다만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9월 3일에 있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지금 푸틴도 오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김정은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자 외교 무대의 첫 데뷔인데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외교적으로 정말 큰 도전을 맞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저런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종의 어떤 그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펼치는 거는 일종의 고립주의잖아요. 그동안 미국이 사실상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으로서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 왔는데 트럼프 2기 들어와서 1기 때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니네 문제 니네가 해결해. 우리 돈 쓰기 싫어. 기본적인 자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물건 팔려면 관세 더 내. 아니 FTA 다 체결해 놓고 일방적으로 깨는 거잖아. 사실. FTA에 뭐 다른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부분이 관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그거 명문화돼 있던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말로 깨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15%죠. 인도하고 브라질은 50%예요. 관세가.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0%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겼냐?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보우소나로 전
브라질 대통령이 대통령. 기소가 됐단 네. 말이에요. 부패 혐의로. 예. 그 자기 동생 기소했다고 지금 50%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 그러면 당장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서 관세 조금만 깎아주세요. 뭐 잘 좀 봐주세요. 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물건을 많이 사는 최대 고객이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와서는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없을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저 푸틴, 김정은이 다 전승절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국 전선에 인도도 그렇죠. 참전하게 생겼죠. 브라질도 참전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중국이 브라질이 관세 50% 맞으니까 야 너희가 생산하는 커피 우리가 다 사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미 전선이 훨씬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전보다 강력해지고 네.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측면이 많은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겠죠. 헤쳐 나가기를. 예. 지금 사실 풀어야 될 게 숙제가 진짜는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 갸우뚱 이런 말씀들도 하시긴 했는데 남은 숙제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뭔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국익을 결정했고 또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저는 어차피 우리는 중도 보수와 이제 보수 쪽에 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기에 어색함이 없었지만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네. 또 다른 또 방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건 실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용주의로 국익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솔직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좀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중러나 뭐 한중러,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구도가 되게 만드는 그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진짜로 이 판이 세계의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는 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네. 진짜 현명하게 대통령께서 네. 끌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었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국익인데 트럼프도 국익이겠죠. 그러나 약간의 사익이 있지 않을까.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빅 이벤트, 빅쇼. 그러니까 지난번 2018년, 2019년에 싱가포르 하노이 때 보였던 세계의 관심을 또 한 번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트럼프한테는 있는 것 같고 그걸 건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북한 전문가들 오늘 저희가 쭉 취재하고 인터뷰 해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에이펙에 김정은은 못 온다. 올 수 없다.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JTBC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안 오지만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 있다. 예, 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워싱턴에서 진짜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DJ가 받았던 평화 예, 노벨 평화상 예. 정말로 욕심이 있답니다. 예. 아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관심 가는 거는 그거예요. 예. 사실은 내가 세계의 전쟁을 다 해결했어. 막 이렇게. 노벨 평화상 받는 예,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각국 나라 정상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이른바 아부 아첨 전쟁을 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신이 내린 지도자까지 나왔어요. 이시바 총리가 그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했잖아요. 예. 욕 바가지로 못 네. 근데 뭐 신이 내린 지도자보다 더 센 아부가 뭐가 있을까? 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상대방의 니즈를 그렇지. 파악했다고 그게 중요하죠. 봐요. 왜냐면 네. 노벨 평화상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때 나는 이게 페이스메이커야. 운율도 잘 맞고 그게 이제 신이 내린 지도자 듣는 사람도 약간 예, 쑥스러울 좀 거야. 창피할 거야. 이게 무슨 네. 여기 아첨에 아유 좀 그러네. 야 너무 티나잖아. 했는데 그렇죠. 그걸 예. 그렇게
그 수준 센스 낮게 안 있게. 하고 네. 센스 있게 좀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죠. 예. 속으로는 더 좋아했을 그럴 것 것 같아요. 아니 그때 트럼프가 웃더라고요. 그날 영상 정말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중간에 순차 통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 쫙 하고 듣거나 말거나 쫙 하고 땡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말로 하면서도 강조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너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몇 번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하다라고 몇 스마트하다. 번 얘기를 한 거는 너 내가 뭐 원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아는구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10월에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인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하루 만에. 예, 전직 그 수사하셨던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영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영장 청구 바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방송에서 예.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수사하는 입장이라면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그게 뭐 불법 정치 자금이든 뭐 불법적인 뇌물이든 대부분 이제 현찰로 주고 받잖아요. 네. 현찰로 주고 받는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전달해 준 사람 진술 있잖아요. 네.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내가 줬다고 하고 예. 근데 공교롭게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이 윤영호 본부장의 와이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시는. 맞아요. 돈 만지는 사람이야. 이게 출납 기록원이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아, 또 그지? 예. 사진까지 주네. 그러니까 사진까지 딱 찍어놨어. 돈 주기 현찰 2시간 박스.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잘 그리고- 줬다고 문자도 주고. 아니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영장을 청구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결백하다고 본인은. 아니 받은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죠. 대부분의 예. 뇌물 사건이나 뭐 정치자금 사건이 다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지.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백하는 사건은 오히려 드문 사건이고 예, 그런 건 예. 거의 예, 없어요. 없어. 예. 준 사람까지 안 줬다고 하면 깝깝해지는 건데 예. 일단 준 사람은 줬다고 하고 다른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건 뭐 당연히 영장 청구하는 거지. 저는 한 번 부르고 영장 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고 예. 저는 법원에서 이걸 기각 사유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안이 경미해서 네? 사안이 경미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면 예, 예. 그러면 이제 도주 우려 없다는 거 하나 적을 수 있을 거고 네. 증거인멸의 염려 그게 보좌관 시켜서 뭐 전화 뭐 조사 받고 나오는 날 얘기 좀 하자고 저 연락했다 그걸 하필 택배 기사님이 받는 바람에 예. 세상에 드러났는데 예.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적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뭐 적을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 체포동의안 문제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본인은 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체포동의안. 예. 국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겠지.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체포동의안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그래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포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개인의 권리는 절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체포동의안 표결은 어차피 해야 해야 됩니다. 된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그 본회의장에 예. 권성동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서 네, 신상 무조건 발언한다. 신상 발언을 하면서 멋있게 내가 법원 가서 영장 재판에서 기각을 받아올 테니 네. 통과시켜 달라라고 오. 얘기를 할 거예요.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아니 어차피 통과되거든. 150 통과가 과반 될까요? 이상이니까. 과반 이상. 과반 이상이니까. 과반 이상이니까. 예. 과반만 넘으면 되는 통과니- 건데. 거기 안 민주당만 들어가지 있어도 않을까? 돼요. 아니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예. 어차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하거나 얼마나 말거나. 던지냐 뭐 근데 그거 다 던져도 어차피 예. 통과돼. 예. 그럴 바에야 예. 멋있게 예. 갔다 걱정- 올게. 그래서 받는다고 예. 그렇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 강원랜드 부정 취업 사건 때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 결국엔 무죄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근데 이번 사건은 그거보다는 훨씬 증거가 많아 예. 보이는데 예. 어쨌든 영장 단계에서는 본인이 통과시켜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네. 멋있게 얘기할 네. 겁니다. 그러면 국힘 소속 의원들도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 들어가서 찍는 사람이 지 맘대로지. 아니 근데 멋있게 그렇게 딱 얘기하고 구속된 다음부터는 이게 사실 국민의힘 대선 자금 사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큰 거 한 장 서포트고 그다음에 그 뭐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작업이 들어갔던 거고 여러 가지 증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큰 거 한 장의 규모가 얼마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받아간 쇼핑백 2개 여기에 그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5억 5억 하면 최소 10억 이 돈을 자기가 혼자 꿀꺽? 저 아니거든요 라고 또 다 불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아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 사람은. 구속되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분. 나만 먹은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권성동 멋있게 딱 얘기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들어가선 다 불고 안 그럴 법률에 아, 안 대해서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검사 있는 사람. 출신이시니까 얻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검사가 아직은 법꾸라지? 윤측들이 있잖아요. 예. 그죠? 윤측 사람의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갈 거라. 아하. 그렇게 안 할 네, 거다. 그렇게는 안 하면서 이렇게 잘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예. 늘 살아나 돌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권성동은 그런 특징이 그런 있다. 특징이 어떻게 있기 보세요, 의원님?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할 겁니다. 아, 안 받았다.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받았는데 네.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누굴 줬다. 예. 후보 측에 누굴 줬다. 예. 아니면 캠프 비용으로 썼다. 뭐 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끝까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예. 근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 이게 하필 재정국장 당시 재정국장이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고 예. 그 재정국장이 지금 그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건 한학자 총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윤영호는 나와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근데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세게 연루가 되면 다시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재판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유죄냐, 무죄냐, 뭐 얼마나 형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렇게 구속됐다가 살아난 정치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이철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2번 구속됐었어요. 두 번 구속됐다 나왔다. 예. 예. 제시켜 알바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와.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님을 응원하며 권성동 구속을 비나이다. 아 근데 강릉 분들이 이런 글 되게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벗어나고 강릉의 싶은 토호 거야. 예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금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금 거북이. 예. 요컷에서는 열돈이라고 하는데 이 매관 매직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좀 믿어지지 않고 사실은 진짜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그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 12년에 봤던 사람이에요. 진짜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네, 그때 예. 근데 저는 국가브랜드 관련된 일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 갔더니 위원장이란 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 예. 계셨던 기억이 있는데 국회의원으로 돼서 왔을 때도 똑같이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보수의 인재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어딘가에 주요한 자리에 늘 나타났고 그다음에 조찬 조찬기도회 거기도 부회장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연초에 그 당 대표들 다 모아놓고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네. 저도 나갔었는데 어허. 그때 저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분은 앞자리에 되게 주요 인사들 있는데 계셨기 때문에 되게 높은 자리구나 예.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이 거북이 때문이라 그러면 지금 그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정치도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런 비리의 온상의 네트워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회장과 부회장이었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 여사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이런 귀금속을 좋아하더라, 보석을 좋아하더라라는 얘기들이 서로 돌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국회 내에서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할 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누군가 되게 잘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고 하면은 그 당시 여사한테 못 보여서 그래. 뭐 여사를 찾아가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예. 근데 그게 그냥 가서 대화하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이런 일 잘해요. 예. 이게 아니라 예. 만약에 그런 진짜 뇌물을. 뇌물까지 있었다라면은 네. 진짜 참담하다. 참담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새로운 브랜드를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뭐더라? 무슨 콘스탄틴? 네. 바쉐린 콘스탄틴. 그 다음에 나온 외우기 게 너무 어려운 반클리프 앤 이름들이야. 아펠. 그라프. 그라프. 그래프.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사이에 그 이명수가 건넨 디올백이 있었습니다. 샤넬도 디올은 있고. 디올백. 이제는 진짜 쪼만한 저도 아는 파우치. 샤넬과 진짜 디오르. 쪼만한 네. 파우치가 맞은 거였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샤넬, 그라프, 뭐죠? 무슨 뿌러치. 저기까지. 근데 오늘 노컷에서 요양병원에서 나온 게 열돈이라고 하는데 그 열돈 받고 매관매직 했을까요? 열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배용 위원장 같으면 이제 2대 총장을 지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교육계 뭐 여성계 걸쳐서 정말 수십 년을 쥐어지게 있던 사람이고 국가교육위원장 이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관보다 무슨 위원장 붙으면 사실은 조금 뭐 실질적인 권한은 장관보다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공직만 이렇게 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뭐 1억 천 공정가 뭐 그럼 국가 교육위원장은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요? 예. 교육감? 아니. 그 사실 그 대통령 내지는 그 정권에서 앉혀줄 수 있는 자리 중에 무슨 장관직이나 이런 그 국가의 위원장 자리보다 티는 조금 덜 나면서 사실은 훨씬 좋고 훨씬 큰 자리들이 있어요. 그쵸. 무슨 뭐 공기업 그런 공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한 예. 자리들 그런데 연봉 정말 세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한국거래소 예.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사장 자리도 예. 연봉이 금융 쪽은 연봉이 무지하게 엄청 세요. 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센 자리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4대 금융지주 회장 자리 뭐 이런 거. 4대 금융지주 회장. 그래서 옛날에 그 MB 정부 때 그 모 금융지주 회장 MB 정부 때 그 양반이 결국에 회장으로 갔는데 네. 20억 줬잖아요. 20억. 그때. 그렇죠. 그때 돈 그때 돈 20억. 20년 전에 20억. 어? 예. 이모 회장이 예.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안 건드렸을까? 어머 세상에. 그렇죠. 하태경 의원님이 금융 쪽까지 안 왔어요. 맞아요. 아니 거기는 무슨 월급이 좀 연수원장이고 내요. 연수원장. 다행이다. 그래도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무슨 연수원장인데 보험 연수원장인가 뭐 그런데 거기도 연봉 한 3억 될 거예요. 3억. 예. 금융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세요. 장관보다 훨씬 월급은 많이 받는데 이게 조족지혈인 자리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융지주 회장 이런 데 보통 연봉 20억에 어머, 뭐 세상에. 판공비 몇십억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사실은 큰 시장이지. 의원님 그런데 한번 가시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고 뭐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데 손 안 댔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유경옥이 빼돌린 5톤 트럭 이거 그 안에 뭐가 컨테이너 있냐. 박스. 컨테이너 한 박스. 이 컨테이너 한 박스 어디 있냐. 그리고 그 안에 뭐 들었냐.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딱 열었더니 완전히 그 컨테이너 박스가 뇌물 창고였어. 그리고 막 거기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 이거 진짜 기야말로릇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 어딘가 빼돌렸다.
결단코 버리지 않았. 마늘밭에 숨기었다면 그랬을 수 있지만 뭐 어디 뭐 강물에 절대 그러지 않았을 버리지는 것 않았을 안 것 버렸을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네. 마늘밭에 묻기에는 너무 큰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마늘밭에 그래서 묻게 너무 크다. 계속 코인과 관련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퀸비 코인 이런 거에 뭐 코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빼돌린 자금이 실제로 코인에 묻어놓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아니 사실 그런 정치인들 네. 많다고 그래요. 진짜. 선찰 몇백억을 어떻게 처리하긴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게 네. 만지기도 어려운데. 네, 그 만지기도 전에 한 20년 됐나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뭐 재벌 기업 수사를 하는데 네. 그 재벌 기업의 비밀 금고에서 어느 정도 나왔냐면 대략 한 그때 돈으로 한 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때 50억은 지금 뭐 몇백억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정말 국내 굴지 재벌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몇백억 정도를 보관하고 처리하고 어디 옮기고 숨겨두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네. 거기는 아예 본사 건물에 비밀 정말 찾지도 못하는 와. 그런 비밀 그런데도 50억. 해서 했는데도 50억이었어 거기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실물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긴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전산 거래 내역이 남잖아. 네. 돈은 코인이고 그 귀금속은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안에. 박스에 아이, 그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네요. 근데 어디다 뭐가 뒀을지, 들어있는지, 어떤 뭐가 브랜드, 들었는지. 옛날에 네. 유명한 남미의 마약 왕이 마약을 이제 미국 쪽에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다 100달러짜리 미국 지폐로 쌓아놓다가 네. 이걸 쌓아놓을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네. 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네. 그 달러로 다 다이아몬드로 바꿔요. 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한 상자. 네. 그러면 달러 100달러짜리로 뭐 몇 톤 줘야 이거 한 상자 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다이아몬드로 바꿔서 그 다이아몬드를 산속 깊은 동굴에다가 묻어. 네. 그리고 동굴 입구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방법을 숨겼는데 네. 문제는 이 찾지 마약 못하는 왕이 정부군하고 교전하다가 총 맞아 죽었거든요. 못 찾았어. 그 다이아몬드. 우와. 야, 세상에 진짜 영화다, 영화다, 영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코인이 있었으면 그 마약 왕이 코인을 했겠지. 예, 그렇군요. 세상에. 자, 그 국회 안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간사로 나경원 5선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대박 예감이다. 대박이다 이제. 근데 특히 지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규현 판사 문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650만 원이나 되는 사실상의 그 향응을 접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법원행정처에서 징계도 하지 않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러고 법치주의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는 게 나경원 의원 지금 5년 몇 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그 빠루 사건인 거죠. 이거 한판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가 재밌을 것 같다. 예. 한판 붙겠다고 우선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선이 하잖아요. 원래 보통 그렇죠. 보통 예. 재선하고 간사는 네, 간사는 그 3선 하게 될 때도 되게 부탁해서 하는 게 간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5선 네, 5선에 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의원께서 깨서도 말하기가 뭐한데 뭔가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지금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에게 진짜 이게 도움이 될까? 진짜로 뭐 서울시장에 또 나가고 싶든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게 말이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지 않고서는 예.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왜 간 거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회의 뉴스가 100이라면 예. 전체 국회 관련한 정치권 관련한 뉴스가 100이라면 예. 앞으로 60은 법사위에서 법사위죠. 다 쏟아지게 생겼어요. 80은 될 것 같은데. 80%의 점유율. 6선의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잖아요. 그동안 국회에 이건 없던 코미디야, 그림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의장급 상임위원장인데 그렇죠. 의장급 상임위원장이죠. 급기야 이제 5선 간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대표적인 여야의 어떤 센 누나들이 다 같은 상임위에 여야 센 누나들. 자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어쨌든 불미스러운 이유로 갑자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가서 사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꾸겨 넣는 격인데 가면서 어떤 법사위가 중요한 일도 많이 하니까 네. 앞으로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상임위원장으로 굳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추미애 위원장은 그렇죠. 의장이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소위 뒷방에 그냥 있을 거냐. 네네. 전선에 나와서 나올 거냐. 뛰면 이렇게 자꾸 보도도 되고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 나경원 의원은 다른 법사위원장이면 간사한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 추미애 위원장이라서. 근데 그렇다면 내가 한 판 뜨지.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계속 지금 그 이른바 큰 선거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 서울시장 경선도 맞아요. 실패하고 당대표 당대표도. 전당대회도 실패하고 대선은 출마하려다가 못하고 이래서 사실은 5선이면은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과 붙는 나경원 의원이면 또 야당의 어떤 대표 선수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5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선거에 거듭 실패하면서 그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왕언니 두 분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무리 그래도 네. 저러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 활약이 대단할 것 같다. 보는 사람은 재밌겠죠. 예, 보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재밌을 거 재밌을 같아요. 수 언론은 있는데 재밌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법사위는 네. 모든 상임위에서 있던 법안들이 통과된 걸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또 통과가 돼야 이제 본회의 올라가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계류되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진짜 암담한 거예요. 야당의 지금 5선의 큰 언니, 큰 누나가 큰 언니, 큰 누나. 큰 누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그렇게 싸워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 싸워서 투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이걸로 끝난다라는 것은 진짜 참담하다. 그래서 큰 정치하기에는 이미 이제 예, 저는 끝났다. 아니면 협치를 해주면 되지. 예. 예, 근데 가서 안 할 협치하게 거야. 해야지. 예. 근데 제가 안 보기에는 하지. 첫날 법사위에 일단은 상당히 패셔너블하게 등장할 것 같다.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서 카메라를 한 몸에다 받으실 것 같다. 법사위 처음 열리는 날 그 상임위원장 회의장에 카메라 무지하게 들어가요. 제가 보기엔 30대 다 간다고 30대. 봐야 돼요. 예. 다 간다고 봐야 되고 풀 짜야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너무 마세요, 많아서. 제발. 싸우지 마. 근데 언니들 빅매치. 언니들. 센 누나들 빅매치.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여간 어마어마할 것 같다. 벌써 기대가 큽니다. 라이브 카메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십니까? 가야죠. 가야죠. 근데 저희는 못 들어가요. 국회 출입은 아직 아니어가지고. 아니 저희가 대통령실 출입이 그러니까. 되는데 국회 출입이 아직 안 돼요? 제가 의장실에 항의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더니 저희는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곽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규현 판사 이 문제는 좀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사실은 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황당하긴 한데 맞습니다. 큰일은 큰일이에요. 내가 보기엔 지기현 판사는 이 내란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댓글창에 나경원 의원은 박은정 의원이 잡으면 된다. 박은정을 기대해라. 박은정 의원님 전투력 상승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럼 다 여성들로. 그러네요. 여성 3인방으로 한번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천하네. 여인천하.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잘 안 돌아가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아, 일단 예.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 판사 때문에 황당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지금 있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다면 그 위헌 이슈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선고가 내려지면 승복을 얼마나 할 거냐.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재판만 돌아가면 무조건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란 수의 유죄는 분명한 거고 형량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네. 충분히. 그런데 특별재판부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꽤 많은 퍼센트지의 국민들은 결론 내놓고 재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히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재판을 하는데 다만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 1월이나 늦어도 2월에는 법원에 인사 이동이 있을 테니 예. 정상적인 인사 이동 철회 좀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별재판부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재판부 비슷한 기구를 구성해서 이루어졌던 게 1948년도에 반민특위예요. 네. 근데 반민특위는 법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종의 뭐랄까 판사들이 아닌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뽑아서 만든 특위였고 그게 사실상은 재판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끝까지 마무리는 잘 안 됐습니다만 네.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검은 DJ 정부 때 도입이 됐지만 특별재판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막상 하면 위헌 소지를 갖고 논란도 크게 일어날 거고 그걸 떠나서 최종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 핑계를 댈 것 같다. 저기 특별재판부라 내가 무죄 받았을 거를 중형을 받았다고 그 핑계 대는 꼴 보기 싫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법원에서 하는 게 낫다. 결론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어쨌든 임기 만료가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자기 ROTC 모임 하고 또 교회 지인들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사유화했어요 독립기념관을.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다. 진짜 숙제인 네.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인 일은 국가적인 일대로 있는 것이고 이 김 관장이 하는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답을 못 찾겠어요.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게 또 맡겨야 되는 게 정부가 알아서. 아니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임명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알박기를 한 사람들도 그렇죠. 많아서 예. 또 다른 그 정부를 기구를 만들 때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의외로 중간에 알박기를 많이 했어요. 윤 정부가. 네. 근데 그렇죠. 글쎄 저는 사실은 정답을 못 찾겠어요. 의원님은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적으로는 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그 대통령 임기하고 맞추는 게 법안이 맞는 만들어져야 것 같아요.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신념, 본인의 신념 내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케이스잖아요. 예. 그 양반 국가위원장. 그 진화론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도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동설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로 해결할 해결이 수 안 없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어떻게 촉구할 수가 없는 안 돼요. 부분이구나. 절대 안할 절대 거예요. 뭔가 예. 이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큰일이다 정말. 예. 뭐 비위가 적발되면 감찰과 징계를 통해서 예.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법률로 그냥 그러니까 깔끔하게 음흠. 정권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그냥 새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로 네, 정리하기. 역대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가 네, 맞아요. 반복되잖아요. 계속 이 맞습니다. 법안도 얘기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통과가 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큰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터이니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게 좀 드네요. 매번 새 매번 정부 이렇기 들어설 때문에 때마다 논란이 돼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옛날에는 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연관성이 있는데 다 휘딱휘딱 다 바꿔버리면 그거 되겠냐라는 논의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막 이러니까 계속 부침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느 뭐 정부 부처든 기관이든 정책의 연속성은 거기에 이른바 근무하는 늘공들이 가져가는 거지. 솔직히. 맞습니다. 예. 늘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지. 뭐 기관장이 그렇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네. 끌고 가는 적은 없잖아요. 아니 의원님 제가 너무 이번에 재밌었는데 그 관세 협상 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늘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무슨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을 트럼프가 합니까? 펜타곤이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 미국도 늘공이 그렇게 있구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국정기획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이 네. 거기 기존의 보수 정권에서도 일하시던 늘공들이 오셨어요. 예. 비교도 막 해줘. 어. 아 그땐 이랬는데 저렇다. 이런 비교를 막 해주고 예. 아 조금 더 좋은 점 칭찬을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어. 진짜 열심히 한다. 예. 하나하나 체크하는 위원님들은 처음 봤다. 위원장들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역시 이 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은 늘공들이 다 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거를 예. 제가 동의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은 잘 유지를 하되 네. 그래서 직업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사실은 개혁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개혁은 정치권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쪽으로는 낙하산이 필요해 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개혁을 또 싹 하려면. 개혁이 되죠. 예. 긍정적 낙하산. 네. 그렇습니다. 거북이 같은 거 안 주고. 아, 거북이. 아, 금거북이 진짜. 막 이런 거 안 주고. 네, 내란 특검 팀에서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속보 들어와 그러니까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저는 약간 아쉽네요. 과연 내란 방조인가? 나는 방조로 자꾸 하는 게 네. 저게 맞나 싶거든요. 아니 충분히 수사를 조금 더 하면 네.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 관여한 사실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자꾸 방조 쪽으로 방향을 잡나? 총리가 방조면 예. 그러니까 얻을 혜택이라던가 그때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네. 얻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책임질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방조로 방조로 빠져나가는. 예. 법꾸라지들. 예. 네. 김앤장의 힘입니까? 진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힌 장면이 자기의 모든 그 죄상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글쎄 은폐하려고.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는 그런 작태를 범했는데도 그냥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아, 내란 특검팀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춰야 한다. 그리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대통령실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회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가 돼 있고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네. 합니다.
자, 역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풀어가고 있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뭔가 좀 새로운 단계의 변화, 이번 특히 정기국회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새로운 출발이 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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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